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요 고구마 밭에 고랑에 이 제초제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래 보면 이 농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유튜버들 중에 이 밭에 제초제를 한다는 얘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게 왜일까요? 모든 분들은 생각하는 개념 자체를 조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자신이 농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농사를 지어서 텃밭을 해서 채소를 갖고 와서 내가 내 스스로 먹든 아니면 판매를 하든 모든 농부들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하나의 거짓도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고리타분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농사는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자연을 거스러서 자연을 이기려고 들면 무지 많은 자본이 들어갑니다. 하우스만 예를 들어도 그렇고, 스마트팜 하우스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선호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자연을 이겨 먹으려고 들면 그만큼 인간으로서는 투자해야 될 부분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규모에 따라 틀려지고 수입도 달라지겠지만은 그 자연을 거스르면 어쨌든 인간으로서는 많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거짓말이나 자기가 해보지 않은 남의 얘기만 듣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과학, 인문, 철학, 하여튼 별 다양하게 교양, 윤리 이런 게 전부 다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하지만 그 자체의 통념의 하나의 최고 위에 있는 것이 그 어떤 철학보다도 더 단단한 것이 이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해보고 괜찮다, 한 해 지어보고 이거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최소 3년 이상을 지어보고 자기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매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남이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서 이거 좋다 하면 좋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농사 지으시는 이제 대농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축을 다 세워서 이제 거기에 계획대로 움직이지만, 소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평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들의 영향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도 그렇고 영양제도 그렇고, 누군가 뭐가 좋다라고 얘기를 한번 하면 그냥 가서 농약방에 달려가서 달락을 합니다. 그걸 써보고 나서 농약방에서 파는 것 치고 혼용 비율만 잘 지키면 크게 해는 없겠습니다만,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초제를 고구마밭 고랑에 제초제를 한다 이래 하니까 제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전부 다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영상에 왜 못 올릴까요?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에 대한 마지노선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개념에 대한 마지노선.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번에도 내 제초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구마 밭은 다른 거하고 틀려서 고구마는 줄기 자체에서도 뿌리가 생깁니다. 줄기 자체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이 심을 때도 줄기를 심지 않습니까? 줄기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 고랑에 어떤 잡초 매트나 이런 걸 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잡초 매트를 깔아서 제초를 안 하면 좋겠지만 그게 거의 고구마 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농약을 하는데, 이 제초제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 제초제도 선택성 제초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흙하고 같이 섞어지면은 분해가 돼서 광분해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농약의 종류도 이렇게
실제 뿌리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성분이. 근데 그 농약 성분이 지속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잎제 같은 경우 이게 알갱이를 땅에서 계속 발효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발화가 돼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조금 오래 가는데, 이 잎제 같은, 이제 잎제, 하여튼 잎제가, 유제 같은 경우에는 희석을 해서 뿌리게 되면 그게 하루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루를. 농약을 치고 나면 다 휘발성이 생겨 날아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좀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무슨 유기농이라고 그러는가요? 예, 유기농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사람들 해서 유기농으로 한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기농도 농약을 합니다. 무농약도 역시 농약을 합니다. 그 대신 어떤 농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출하하기 15일이나 20일 전까지만 농약을 하지 않으면 그 유기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세상 모르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농약을 안 하는 농산물은 없습니다. 야생에서 내가 직접 따먹기 전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농약에 버무린다, 농약을 며칠에 한 번씩, 저래 농약을 친 것을 어떻게 먹냐, 우리가 이런, 그 농약 성분이 남아 있었다면 사람이 먹고 죽어야죠. 아니면 어떤 해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농약을 치고 나면 그 오랜 시간 그 나무에, 그 열매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치는 순간 거의 길게는 한 이틀 정도 가는 게 있고요. 짧게는 30분 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농약을 며칠 주기로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어떤 그 효과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영양제, 자연산 영양제 이래 말씀들 하시는데, 물론 진짜 초자연적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판매되는 영양제는 비료를 정제한 겁니다. 사실은 비료를. 지금 우리가 영양제를 만들 때 깻목을 집어넣고 뭘 집어넣는다 하는데, 거기에 요소, 비료, 질소를 넣지 않으면 그 약 효과가 그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질소를 넣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비료나 이런 걸 섞어가지고 발효시켜서 고농축한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 우리들이 쓰고 있는 영양제 성분을 제대로 잘 보시면은 대부분 연면 시비할 때 우리가 비료를 녹여서 이렇게 하는데, 비료를 녹여서 바로 하면 물론 안 되죠. 최소 3일에서 4일 정도는 이게 침하를 시켜가지고 써야 되는 이유 중 하나도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적어도 농부라면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 하나 더. 농사는 우리가 읽는 책이나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농사는 시기라는 게 있고,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 그 날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무언가 하나를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1년 농사는 망쳐버리는 겁니다. 1년 농사를. 그래서 이 자연계열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심을 하는 부분 중 하나가 그것이고, 이제 자신이 없는데 남의 걸 보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답을 못 내립니다. 정답을. 무언가 직접 보고 해서 정답을 못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타인 걸 보고 와서 이렇게 자기 것인 양 해버리면 그거는 참 모든 사람한테 피해 갑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본 것만, 실제 한 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겠죠. 경험해서 하는 것이고 하는데, 이제 저같이 이제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같이 하는 거 보면,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농부라고 해서 다 똑같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주업이 고구마인 사람이 있고, 주업이 고추인 사람이 있고, 주업이 콩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보면, 진짜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고구마 영상에 대해서만큼은 똑소리가 나지요. 또 고추만 하시는 분들은 고추 역시 똑소리가 납니다. 각 농구마다 잘 짓는 농산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튜브를 영상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규모가 드러납니다. 규모가. 예를 들어서 고추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 400개 심은 사람하고 고추 4만 개 심은 사람하고
레벨이 같을까요? 이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하나 얘기할게요. 이제 2등병하고 1병하고 차이 별로 나지 않지만 전쟁이 나면 누가 먼저 죽을까요? 또 어떤 분 그래요. 총 맞는 놈이 먼저 죽고 다른 놈이 적군한테 먼저 죽는 놈이 일찍 죽는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연계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농부마다 잘 짓는 농사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확인하시고 무언가 적용을 하시려면 여러 영상을 접해보시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분 걸 따라 하시는 것을 또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텃밭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농약인들 제대로 사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실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최소 3,000평 이상 농사를 하면 밭농사는 대놓습니다. 논 같은 경우에는 3,000평 가지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죠. 보통 농사는 혼자서 지어도 200마지기 정도는 혼자서 지어집니다. 쌀 농사는 200마지기를 혼자 짓는다면 또 헛소리 하네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 헛소리가 아니고 실제 장비가 기계와 영농이 그만큼 적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이 밭작물은 자동화를 하기에는 너무 비좁죠. 저 전남, 무안, 한평 이쪽 고창 이쪽 가면 들녘이 굉장히 넓습니다. 해남 역시 들녘이 굉장히 넓지만 그 자체도 해외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농약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 우리나라 자체 개발한 것도 요즘은 조금씩 있긴 한데, 지금 현재도 예전부터 외국에서 들여온 농약 그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틀리고 토질이 틀리고 토양이 틀린데 그게 다 맞을 리는 없죠. 그리고 선진국에서 뭐 제초제를 써가지고 죽지 않는다 뭐 어쩐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농업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 농업 선진국들입니다. 감히 농업 선진국한테 우리 농업을 갖다가 전혀 지원도 없는 국가에서 하는 정책과 맞물려 가는 우리나라와 그 선진 농업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가능할까요? 자,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농약 자체도 지금 저 일땡땡 쪽땡땡이 놈들 걸 전부 다 갖다가 지금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오직하면 사과 과수원 하시는 분들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뭐 나리따식 있고 무슨 뭐 사과 이름도 다 쪽땡땡이들 거지 않습니까? 미시마, 미얀마, 부사 전부 다 우리나라 순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벼농사 역시도 우리나라 순수 우리나라 것이지만은 그 벼농사 자체를, 그리고 지금 이 고구마 같은 것도 저 쪽 땡땡이 될 건데 우리나라 것이 돼서 그렇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이래 보면 우리나라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공업과 선진국 대열에 끼는데 생활 수준 정도에서 뒤처져 있어요. 농업이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뒤처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어떤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예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추나무 토종대추 몇 개 빼놓고는 99.9%가 중국에서 가져온 그 대추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우리나라 실제 농민에 대해서 요즘에는 조금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1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선진국에서 농업에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어린애도 진짜 떡애기, 진짜 고개도 못 돌리는 떡애기 수준에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1차 산업이 죽으면 국가 산업도 끝까지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농민들에 대해서 진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제대로 되는 지원인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하나, 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비료하고 농약만이라도 그 진짜 무상 지급까지는 아니어도 보조를 좀 해줬으면,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특정 어떤 비료만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농사를 짓는 사람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까지 적용시키기는 힘들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짓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제 그냥 욕심일까요?
어쨌든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정말 솔직해야 된다는 거, 진짜 한치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농사는 그냥 책 페이지 넘기듯이 짓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피땀 흘려서 하는데, 농약 한번 비료 한번 잘못해 가지고 망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절대로 양심을 버리지 않고, 또 이 자연계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 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